사실은 이 합당이 몇 주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화도 많이 내시고 감정적인 소모도 이제 강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정리가 되나 싶더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갈라치기 논쟁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설 연휴 기간 동안도 여러 가지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대의가 제일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이런 가운데 뉴 이재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뉴 이재명을 응원한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또 쓰셨던데 예. 뉴 이재명 이게 좀 어떤 단어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뉴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먼저 두 가지를 저는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이제는 성장 담론이나 네. 국민에 대한 용어, 통합,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뭐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이라는 것은 네. 매우 일관된 지향점이다. 그 말씀을 먼저 저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동시에 국민의힘이라는 그 보수를 칭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종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 선지자정 예언을 가지고 담았던 좋은 책이 있는데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 현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종말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확장을 하자. 이게 지금 실현되기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쇄빙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배가 중도 보수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인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중도 보수 확장에 아주 부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지율로도 나옵니다. 이번에 설 연휴에도 많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0% 이상, 많이 나오면 65%, 그 사이에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동시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그 중도 보수 확장의 이론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관성, 네. 그대로 해왔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뉴 이재명의 실체는 네. 실용적이고 국익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라면 과거의 관성에 매여 있는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의 그 행태들은 좀 이념적이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고 약간의 그 도덕적 이분법, 선악적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행태들이 네.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높아진 수준과 요구, 정부에 대한 요구가 이재명 정부가 그걸 수용하고 맞닥뜨리면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걸 지금 언론에서는 편의상 뉴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이름을 따서 뉴 이재명으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의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 이재명.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금 국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6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뉴 이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또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플러스가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점점 근데 이게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밖에서 관찰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일단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을 하는데, 뉴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실패한 정권이라는 전제 위에서 지금 다른 방향을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과 진영과 도덕적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관점으로 가자. 이건 정말 180도 다른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서로 엇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은 실패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열려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반 위에서 관성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자. 이 뉴 이재명의 어떤 대립 노선이 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건강한 토론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건강한 토론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그 마음, 많은 분들께서 함께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길을 또 어떻게 좋은 길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신인규 변호사 계속 하고 있는 그 고민이라는 그리고 생각이 하나만 들어요. 더 말씀드리면 예? 보수가 3분지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한동훈, 장동혁 이런 분류 말고 그냥 유권자층을 보수를 분석해 보면 예. 하나가 중도 보수, 하나가 합리 보수, 네. 하나가 극단 보수거든요. 이게 거의 아마 10%씩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도가 반응하고 만약에 집권 여당까지도 정부의 노선을 따라간다면은요. 네. 저는 지금 지지율 65%가 바닥이고 더 올라간다고 봐요.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냐? 저는 한 75%까지도 전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10%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만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관점에 목소리를 더 내주고 네. 또 정부가 부족한 부분까지 더 채워준다면은 저는 75%더 나아가서는 8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를 고립시키고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아주 강력한 정부가 탄생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란 진압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기틀을 마련할 힘을 갖는다. 전 그런 차원에서는 이 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만약에 동의를 하는 분이 많아지신다면은 전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